광주 전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담양 33.5도를 최고로 곡성 33.3도, 광주 32.6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이 되면서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해안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을 기록하겠고 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에서 50mm입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이 제주도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는 5일 오후 모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광주와 담양 31도, 화순 30도, 순천 29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덥겠습니다. 귀국 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혁신의 조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영광 선친의 선영을 참배한 데 이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해 주기 바랍니다마는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진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를 혁신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나 당의 주도권을 가진 친명계와 본격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친명계에서는 이낙연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비명계에서는 정치적으로 결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계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친낙계 새 결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협력할지 아니면 각을 세울지 두 전현직 대표의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메신저 등을 이용한 폭언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엔 초등학생들이 후배 학생을 협박해 인터넷 뱅킹에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결제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이 한 학년 선배 5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건 지난달 15일. 하굣길에 갑자기 A양을 불러 세우더니 다짜고짜 인터넷 뱅킹 카드 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수앱에 등록된 카드팀 운영을 보면서 이제 뭔가 협박식으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A양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겁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B군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 그거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혹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무서워서 일단 줬거든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곳만 A양과 B군이 다니는 이 학교를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A양의 사례처럼 개인정보를 도용해 결제하는 방식은 새로운 유형입니다. 교육당국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해당 피해 사례를 사이버 학폭 예방 교육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한 방안, 사례별 예방 교육을 그 안에 좀 포함시켜놨어요. 전문가들도 처벌 규정을 개선하기보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을 닫은 화순탄광의 주변 환경 복원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화순탄광 폐광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토양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에 들어간 뒤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 복원과 정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폐광 지역에 대한 정화 사업과 별개로 수질 오염과 지반 침하, 산림 훼손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작업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5.18 유족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노준현 열사의 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했고 앞서 유족 4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에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권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가족이나 과거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유족들의 경우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공원 사랑은 남다릅니다. 특히 산업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서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나의 공원이 인근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노암 씨. 매일 아침 반려견과 공원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Aber mittlerweile gerade mit dem Hund könnte ich nicht darauf verzichten. Also ist schon echt ein Rückzugsort, auch gerade wenn man mitten in der Stadt lebt. 또 다른 노 신사는 30년 가까이 매일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But I've only discovered the park late last 25 years or so. And I try and come every day.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함부르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공원입니다. If you have a look from the airplane above Hamburg, it is a real green city, and I think we have 11 parks in the city. 산업도시의 특성상 공장이 많고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 함부르크에서 공원은 도심 속 유일한 녹지 역할을 합니다. 앞마당을 가질 수 없는 시민들은 일상에서의 자연 쉼터로서 공원을 이용하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Also ich bin der Meinung, dass ein Park essentiell wichtig ist zum Gelingen des Zusammenlebens in einer Stadt. 1930년대 동물원이 폐업한 뒤 공원으로 조성된 함부르크 플란테 운 블로멘 공원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는 유럽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학교를 짓기 위한 용도로 또 주거지로의 변화가 계획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이 앞장서 공원을 지켰습니다. 일상에 지친 개인들에게는 휴식을, 공동체에는 소통의 기회를, 도시의 공간에는 활력을 넣어주는 공원은 독일인들에게 뗄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KBC 이영길입니다. 영산강 하류의 자전거도로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영산강 자전거도로 인근 수풀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희생자가 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신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개설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 6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조직에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빌려줬으며 경찰은 이들이 발행한 대포통장을 통해서만 1조 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이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친구 계좌에 숨긴 70대 신용불량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4,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땅을 판 돈 15억 원을 지인들의 계좌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신용불량자 7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돈을 숨겨준 친구 B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해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이 이번 달부터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욱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농어가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스마트 공장 지원 대상으로 1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무전자와 한국CTL 등 창업기업 9곳과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4곳을 선정하고 스마트 공장 설비 구축 사업비 등 최대 5천만 원과 교육, 견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최근 관련 국비 지원금이 삭감되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공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신설돼 내일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신안군 암태면에 문을 연 신안경찰서는 1실 4과 15개 파출소, 전체 인원 161명으로 구성됐으며 바다와 육지를 앞에 서울시 22배 면적인 신안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안군의 치안 업무는 목포경찰서에서 15개 파출소를 두고 관할해 왔지만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신안 지역 경찰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